예, 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모두 약한 모습인데 최근 나흘간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은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상당 부분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미래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불안감에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재정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 1% 이상 급락하면서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 낙폭은 상당 부분 만회한 모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하락한 18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77포인트로 무려 20포인트나 급락하면서 개파락하면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프로그램 매수와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낙폭을 줄여가며 1890포인트 위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 약보합에 움직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 들어서 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오늘장 장 초반부터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8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낙폭 축소를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이 655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900억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닷새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500선이 장중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1포인트 하락한 50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포인트 하락한 497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500선이 무너지면서 불안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이후 낙폭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500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0.02% 약보합에 움직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31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58억 원 매도하면서 여전히 지수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1130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5원 30전 상승한 113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1135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일랜드 재정 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자 달러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게다가 외환 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가 임박했다는 인상도 확산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금리 인상에서 선방했던 건설주들이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0.4%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건설주도 모두 현재 급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룡건설이 0.6% 강보합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종목들 작게는 2%, 크게는 3%까지 현재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벤트는 어제부로 마무리됐지만 그 여파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현대그룹주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M&A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현대건설이 5% 추가 하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상선도 4%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반면 현대차 2%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보여지면서 원자재 가격 조정을 받자 원자재 관련주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이고산업이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창도 3%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원과 고려, 아연도 2%, 3% 이상 조정받으면서 전 종목에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그룹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며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STX그룹주 선방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지주에서 STX가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5% 급등하고 있고요. STX 엔진과 STX 메탈도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CJ가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이 그룹 내 6개 콘텐츠 관련 계열사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장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현재 CJ는 10% 이상 급등하면서 84,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계열사가 모두 합병되면 자산 가치로 보면 SBS보다 자산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과 수급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도 역시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에도 배 박사님, 심기현 연구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 10월 20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종목이 얼마나 수익을 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입니다. 역시 배 박사님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배 박사님의 청담 러닝이 마이너스 2.5% 등락을 기록했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의 메디톡스가 아쉽게도 마이너스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3.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종목의 한 달간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담 러닝부터 살펴보고 계신데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11월 9일이었죠. 16,250원을 단기 고점으로 찍고 주가가 밀리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은 마이너스 2.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심기원 연구원님의 메디톡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계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줄었지만 4분기부터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장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잠시 뒤 심기현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청담 러닝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차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었고 바닥을 찍고 제가 생각한 수익률이 충분히 낮다고 보여지는데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0% 이상,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났을 때 제가 정리를 다 했고요. 저희 쪽은.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전 종목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전 종목을 정리하는 게 지금 순서다. 그리고 5% 손실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모두 다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셨으면은 이런 하락을 다시 한번 본전 이하에 가는 하락을 안 당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코스닥 지수도 530에서 500선 아래로까지 붕괴가 순식간에 30포인트가 됐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박스권이 이루다가 다시 한번 코스닥,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다시, 테마가 일어나고 올라갈 때는 충분히 이런 것도 10% 정도는 쉽게 수익이 나는데요. 지금은 당분간은 코스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인 메가스터디가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올랐던 건데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급락을 해서 회사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은 매수 단가 청당론이 빠진 만큼 정도의 동시에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주도주조차도 빠지는 장에서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코스닥은 빨리 정리를 하신 발빠르게 움직이는 매매를 권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는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심기현 연구원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메디톡스 좀 봐주세요. 손절가를 이탈을 했거든요. 우선은 그 손절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포트 비중 한 1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지만은 지금 현재 200일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외 수출이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내일이 또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이 끝나고 이 겨울철은 또 성형외과가 가장 또 붐비는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테마성으로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손절을 하셨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 10% 정도의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셔갖고 조금의 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투자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금 뭐 이동평균선은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펀더멘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는 충분히 5%에서 10% 단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코스닥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코스닥은 지금은 불안하지만은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이라든가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포트 비중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포트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달간 수익이 가장 많이 날 것이다.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예, 먼저 배찬수 배 박사님의 종목은 역시 현대그룹주 중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현대상선입니다. 심기현 연구원님께서는 S51을 택하셨는데요.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현대상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4.5% 급락을 한 상태고요. 36,6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의 S51의 흐름도 살펴보죠. 1.3% 어제보다는 밀려있는 가격대인데요. 72,8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예, 현대상선을 또 한 번 들고 나오셨어요? 예. 현대그룹주가 지금 공략하기 가장 좋은, 낙폭이 가장 과대된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나왔고요. 특히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그 그룹 차원에서 가장 많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한 4%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가장 큰 매출처가 현대상선이고 예.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적인 부담이 가는 게 또 현대상선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대상선을 또 마지막으로 월 수익률로 갖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현대그룹이 한 5조 정도의 그 출자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7천억 정도 현대상선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분 출자라든가 제가 매각 구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현대상선이 그 M&A를 포기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낙폭된 과대대금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는 그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진짜로 그 현대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대그룹 하면은 그 현대건설이 끼어든다면은 현대그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출신인데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정부 차원에서 크게도 그 도움이 줄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대상선이 오히려 큰 시너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먼슬리는 현대상선이 더 큰 지수 상승이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갖고 왔습니다. 배 박사님께서는 그럼 이제 승자의 저주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인가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2000포인트 다가왔을 때 오히려 이제 그 검은 그 그림자가 다가왔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그룹주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온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서는 오히려 더 밝은 이 햇빛이 되어든다고 본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뭐 언론에서는 별로 안 좋게 얘기한 이때가 바로 지수 바닥과 더불어서 주가 바닥과 더불어서 매수 굉장한 적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연말에는 오히려 현대그룹주에 의해서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존 템플턴도 종목을 고를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종목을 채택을 해서 또 큰 수익을 본다고 하는데요. 현대상선 역시 그런 관점에서 배 박사님께서 한 달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S51 왜 택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죠. 예, 우선은 뭐 S5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역시 배당 관련된 사항으로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나오고 투자 심리도 좀 위축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12월달 이 배당주에 대한 그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 예. 배당주 투자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11월달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배당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최근 며칠 동안의 그 큰 폭의 단기 조정으로 인해 갖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력도가 생겼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2,000원 부분까지 72,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11월달에 어느 정도 77,000원까지 올라가고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력도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한 5% 정도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고 보통 배당주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초 이때쯤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들어가신다면은 배당 수익 말고도 이러한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으로도 이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에 이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배당을 받으셔갖고 4%에서 5% 높은 그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그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배당주를 지금부터 공략을 하시면은 리스크 없이 투자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월간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예, 자 오늘 전문가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 한 달 뒤죠. 12월 15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꼭 손절가, 목표가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요청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농심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농심 상담 감사하다고 또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들어온 종목들 차례차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51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700원이고 비중은 45% 정도 있는데요. 오늘 반등하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견영건님. 예.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 반등하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또 일제히 오르더라고요. 예. 이쯤에서 잘라내고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봐갖고 손실폭을 좀 줄인 다음에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서 문제가 아니고 역시 중국 원양자원의 그런 투자 심리 위축이 중국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어느 정도 추가 매수까지도 염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지금 비중이 45%라 꽤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수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했을 때 한 2,500원 정도 그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에는 한 30% 정도는 물량을 조금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 하셔갖고 다시 한번 중국 관련주들이 큰 테마를 이루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라든가 중국 내수가 다시 한번 폭발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그 시세 폭발은 가능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2,500원 선에서 30% 물량 정리하시고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이나 그레이트 봤고요. 이번에는 LG 하우시스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7267님께서 LG 하우시스를 85,700원에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평택에서 보냅니다.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알고 싶으시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손실이 꽤 크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예, 뭐 제가 저번 주에 종목 추천한 그 가격 비슷하게 사셨는데요. 예. 비중도 아주 잘 사셨고요. 15%면은 지금 82,000원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량이 만약에 뭐 40~50%라면 더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15%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15%를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역말까지 이런 종목들이 더 그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요. 수익률과 직결이 될 수가 있죠. 신고가를 만약에 뚫고 나가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거는 뭐 그 장과 상관없이 가는 개별 종목이라든가 뭐 이상한 그런 그 거래 안 된 그런 종목이 될 것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낙폭이 많이 됐고 현대 그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을 공포에 떨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가서 평균 단가는 한 8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가 않고요. 추가로 또 내려간다면 더 매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길게 그리고 퍼센트를 잘 물량만 조절하시면 충분히 수익과 연결될 수가 있는 좋은 회사니까요. 물량을 더 늘리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볼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거의 모든 통화 가치 대비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자재 값이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구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2,27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계속 빠지는데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견연구원님 좀 봐주세요. 예,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 갖고 민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관련주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것이 역시나 이 200일선 그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하이를 할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낙폭이 심화될 수가 있지만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이쯤에서는 이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도보다는 우선은 지금 양봉으로 오늘장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양봉이 계속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일장, 내일 모레장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갖고 좀 매매 패턴을 바꾸셔야 되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러한 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 갖고 단기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중을 이것도 한 20% 정도는 조금 줄이셔갖고 그런 변동성 매매는 위험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 시에는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담해 드릴 종목은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오랜만에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구 오부님께서 오리온을 4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애물단지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배 박사님,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지 말란 얘기가 있던데요. 예.
예, 결혼하면 안 되는데요. 워낙 우량한 가치주들은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오리온 초코파이죠. 그 해외에서도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차트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40만 원을 크게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급락장에서도 하락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이걸 월봉으로 본다면은 꾸준하게 15만 원서부터 40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한 번 더 들여다보신다면 이제 이 현재가로 한번 보신다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UBS 워버그 뭐 이런 CS 증권이라든가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거의 외국에서 알려진 그런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빠진다거나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40만 원 돌파하시면은 한 45만 원 선까지 그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지수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더 물량을 더 모으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을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두산을 사신 분은 3152님이시고요. 두산을 14만 7,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예,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이 안 좋을 때 이 지주회사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뭐 장이 좋으면은 이제 같이 올라갈 것이고 장이 나쁘다면은 어느 정도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지주회사들이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동안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되었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거의 다 해소가 되었고 두산 중공업 같은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수출까지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시장 상황과 순응을 하여 갖고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시장이 많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갖고 계신 종목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897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진단을 해드릴 종목은요. 두산이 들어와 있나요? 예, STX 페노션을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방금 전에 상담을 해드렸죠. STX 페노션을 13,800원에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두산을 문의하신 분이 이 STX 페노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블록딜 실패로 14만 원 돌파는 물 건너가는 겁니까? 14,000원 돌파는 물 건너가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배 박사님, 예. STX 페노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수렴 이론이라고요. 수렴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상단과 하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 5%에서 10% 정도를 계속 수익을 내는데요. 이런 종목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실 때 상투권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4,000원 상투권을 못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량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떨어진 다음에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길게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신다면 이것도 큰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14,000원대가 계속적으로 저항이고 12,000원대가 계속적으로 바닥권이기 때문에요. 돌파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종목 하나만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12,000원 선,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이 당연히 15%니까요. 여기서 15%를 더 사셔서 13,000원이 넘어갔을 때 정리를 하셔서 평균 단가 수익 구간으로 정리를 하시는 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37,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문의하신 분은 41,0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5110님의 종목이고요. 41,000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보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예, 우선은 뭐 기간을 말씀드린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아이패드 관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출시가 된다면은 보다 기대감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탭이 출시가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시장에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물론 뭐 경쟁을 하는 거지만은 갤럭시 탭이 잘 된다면 아이패드도 그러한 성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패드 출시를 따라갖고 그 성장성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보다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고 IT주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고 가셔갖고 연말 지나고 내년 한 3월 달까지는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를 8,300원에 50% 비중을 꽤 많이 갖고 계세요.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4188님의 종목입니다. 배 박사님 좀 봐주세요. 예, 코스닥은 제가 당분간은 이 고점대에서 전부 정리하시고 말씀드렸는데 회사는 괜찮습니다. 유비쿼스 유별 한 1000% 이상이 되고요.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손익을 나기 때문에요. 회사는 좋은데 회사가 좋아서 못 오른 게 아니고 지금 코스닥 단기 낙폭 과열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종목이 전부 이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30-40% 크게 빠지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정도 하락이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저항선에 지지선에 부딪히기 때문에 앞으로는 8,000원 선까지는 돌파 가능해 보이는데요. 8,300원 선까지 크게 수익을 보지 마시고요. 8,000원이 돌파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평가시 적어질 때는 물량 비중 축소를 일단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20% 정도 물량을 축소하신 다음에 8,000원 이상 돌파했을 때 다른 종목, 여러 가지 낙폭 과대된 종목도 들어가시면 충분히 손실물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시고 최종 결정은 또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에 대한 책임, 투자 전략 잘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1:1 맞춤 상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